지난 시간에 그 양자역학적인 웨이브의 이중 슬릿에서의 간섭, 양자 간섭에서도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양자역학적 파티클이 전하를 갖고 있으면 아주 재미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아르노폼 이펙트라고 알려지는 건데, 그러니까 셋업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중 슬릿 실험을 하되, 여기 중간에 두 개의 패스를 둘러싸는 마그네틱 플럭스를 여기 지금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장치를 해 놓은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이 셋업의 방정식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쓰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si가 hf psi인데 h는 여기서 뭐 마그네틱 필드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린 전자를 생각할 거예요. 전자하고 직접 상호작용을 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해밀토니안은 이런 형태로 마그네틱 벡터 포텐셜을 가지고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요거는 R의 제곱. 자, 그리고 이제 조건은 오버랩은 없어요. between psi하고 마그네틱 필드하고. 자, 마그네틱 필드가 0이라고 하면 전하가 가는 곳에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는 클래시칼 폴스는 없죠. 클래시칼 이펙트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클래시칼 일렉트로마그네티즘에서는 아무런 힘을 받지 않겠죠. 로렌츠 폴스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양자역학을 살펴보면 이게 B가 0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전자는 여기 어딘가를 향하고 있을 텐데 요 점을 우리가 R이라고 합시다. R인데 요 점에서 B는 0이지만 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경로를 의미하는 거죠. 패스 1 혹은 2. 근데 얘는 B는 0이지만 A가 0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양자역학적으로 이 방정식을 A를 없애고 순전히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의 로컬 이퀘이션으로 쓰는 방법이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벡터 포텐셜이 어떤 방식으로 이 실험에 등장을 하는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관건이 되겠고, 이제 결과가 아니라 수학적인 하나의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어떤 종류의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한데 변화가 없는데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냐면은 마그네틱 벡터 포텐셜을 다른 값으로 바꾸되 여기에 A하고 어떤 스칼라 펑션의 그라디언트만큼 요거는 이제 R의 위치 함수예요. 이런 만큼 변하고 바뀌고 트랜스폼을 하고 동시에 웨이브 펑션도 트랜스폼을 하는데 원래 웨이브 펑션에다가 어떤 페이즈 팩터만큼 -h분의 i의 ce 람다. 자, 이렇게 동시에 요 람다는 여기에서 나온 람다하고 같은 람다 스칼라 펑션 for any 물론 컨티뉴어스 해야 되는 그런 스칼라 펑션에 대해서 람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이거 볼 텐데 이런 종류의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이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어떤 종류의 시메트리를 갖고 있는 거죠. 이거 우리가 나중에 게이지 시메트리라고 부르는데
요거를 이제 일단 박스를 좀 쳐놓고요. 어, 어이, 박스 치지 마요. 자, 자 일단 이걸 먼저 보여볼게요. 요거를 이제 요거를 뭐라고 할까요? 스테이트먼트 1이라고 합시다. 자 이제 증명을 해보겠는데 proof of S1 일단 이거 계산을 해보면 금방 알아요. 이 psi의 프라임에다가 여기에 그라디언트를 취하면 이거는 그라디언트의 전 psi의 익스포넨셜 요 팩터 붙은 페이스 팩터 붙은 만큼 얘를 이제 전체를 그라디언트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앞에 거의 그라디언트를 한 항과 그다음에 익스포넨셜 페이스 팩터 항을 다시 그라디언트 한 걸 두 개를 컨트리뷰션이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h 바의 c의 i 2의 람다 쓰고 psi 다시 쓴 다음에 여기 이 익스포넨셜 팩터를 다시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IH 바 그라디언트 요 오퍼레이터 있죠. 그러니까 모멘텀 오퍼레이터에 해당하는데 요 그러니까 제곱이지만 일단 첫 번째 항만 생각하면 요 값을 그 C분의 2의 A 프라임에 대해서 해보면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앞에 거는 여기서 방금 구한 거를 쓰면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IH만 곱한 것이죠. 그리고 요거를 해주면 될 거고요. 복제하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 항 그냥 나오고 여기 곱하기를 하면은 I 마이너스 1 되고 H바 지워지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여기에 물론 익스포넨셜 벡터는 다시 계속 나오고 어차피 한 번에 써줍시다. 저 뒤에다가 써놓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요걸 다시 쓰면 마이너스 C분의 2의 A 프라임인데 이 A 프라임 A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람다 이렇게 써죠. 여기 그라디언트 빠졌네요.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하고 psi를 다시 쓰고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항과 이 항이 서로 상쇄가 되죠. 자 그래서 얘는 따라서 그대로 이거하고 거의 형태가 똑같은데 프라임을 지우고 그 다음에 물론 이거를 이렇게만 오퍼레이션 한 다음에 다시 여기 익스포넨셜 팩터가 붙는 베이스 팩터를 다시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똑같이 제곱을 해도 마찬가지인데 세컨드 오더를 하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 세컨드 오더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하면 물론 되는데 우리가 파일을 새로 정의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요 웨이브 펑션 또 다른 펑션인데 이 펑션은 그러니까 원래 이 한 번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가한 웨이브 펑션에 한 번 모멘텀 오퍼레이션을 한 그런 펑션을 파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똑같은 그 게이지 트랜스폼을 하면 그러니까 파이 프라임을 파이의 익스포넨셜 요 페이즈 팩터를 다시 붙이고 자 이렇게 쓰고 나면 똑같은 작업을 반복을 하면 되죠. 앞에서 방금 한 똑같은 이런 작업을 반복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느냐면은 똑같은 여기는 뭐 푸사이를 쓴 대신에 파일을 여기에 다시 적용을 해갖고 똑같은 방정식이 성립을 하게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파이 사이 프라임 대신에 파이 프라임을 한 것이 프라임이 안 붙은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복제를 하고 프라임이 안 붙은 것과 동일하고, 물론 여기에 이제 추가로 그 페이지 벡터는 붙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쓰면, 근데 파이나 파이 프라임은 사실은 이걸 한번 퍼스트 오더를 해준 거니까 이거를 합하면 결국에는 여기에다가 제곱을 해서 푸사이 프라임을 한 것이랑 여기에 똑같은 형태의, 자, 이걸 하고 제곱은 그대로 있고요. 프라임을 지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만 오퍼레이션을 가한 다음에 전체에다가 페이지 팩터를 이만큼 붙여준 거. 그러니까 동일하죠.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결국은 따라서 이 방정식이 라운드 t, 만약에 이게 성립을 한다면 t 프라임, psi 프라임은 그 h가 이건데 이거랑 똑같은데, 자, 여기에 우리가 페이지 팩터를 생각을 하면 람다의 타임 디펜던스는 우리가 지금 현재 무시한 상태니까 얘는 IH바의 라운드 t 좌변이 이렇게 되고요. 하고 이렇게 되고 요게 붙고 이게 좌변이고 우변은 이것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것과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복제. 자, 여기다 밑에다 씁시다. 자, 이렇게 되고, 자,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얘를 그냥 똑같은 페이지 팩터를 지워버려도 되는 거죠. 얘를 그냥 날려버려도 되는 거고, 두 개를 그대로 나눠주니까. 자, 그래서 이 결국엔 형태가 뭐냐면 프라임을 붙인 것이나 안 붙인 것이나 방정식의 형태가 동일하다는 것이고, 따라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요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한 것이죠. 저희가 약간의 이제 계산을 했는데, 자, 이게 이제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이 실험 상황에서 그 로컬라이즈 마그네틱 플럭스에 대한 간섭 실험에서 어떤 결과를 주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인터페로미터로 되돌아가서 여기서 우리가 그 어떤 걸 생각을 하냐면 그림을 다시 가져와서요. 그 지금 이 위에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 게이지 인베리언스는 아주 일반적인 거고요. 그 여기서 그러니까 psi가 0이 아닌 곳에서 0이 아닌 R에서는 항상 B가 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B가 0이란 얘기는 얘가 델 크로스 A가 0이란 뜻이고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A라고 하는 함수를 항상 뭐의 어떤 스칼라 펑션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람다라고 쓰지 말고 다른 함수를 쓰죠. 항상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뭘 하냐면 이걸 그냥 씁시다. 만약에 우리가
그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잖아. A 프라임은 A 마이너스 게이지 트랜스폼을 하는데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데 게이지 트랜스폼. 근데 어떤 게이지 트랜스폼을 하냐면 A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람다가 0이 되는 그런 그 트랜스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방정식에서 A를 없앤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물론 여기서 똑같이 해줘야 될 게 익스포넨셜 psi 프라임은 원래 psi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h c의 i의 람다 이건 변화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방정식이 원래 방정식이 이랬을 텐데 원래 방정식은 이건데 자, 얘가 프라임드 그 코디네이트가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되나? 프라임이 붙은 그런 A하고 psi의 세트로 바꾸면 얘가 마이너스 IH 바의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si 프라임은 그냥 A가 사라지고 A 프라임이 0이니까 마이너스 IH 바의 2n분의 이게 빠졌군요. 빼먹었군요. 숫자니까.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2n분의 그냥 모멘텀 오퍼레이터만 남는 스퀘어의 psi 프라임.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아무것도 없는 마그네틱 필드가 없는 상태의 그러니까 익스터널 마그네틱 필드가 없는 상태의 웨이브 이퀘이션과 동일하고 근데 달라진 점은 그러니까 실제 마그네틱 필드의 효과는 B의 효과는 전부 다 그 psi 프라임 그러니까 요 정확히 말하면 요 페이스 팩터에 들어가게 된 거죠. psi 익스포넨셜 그러니까 요게 다 들어간 거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h 바 c의 i의 람다. 자, 그러니까 요만큼의 페이즈 시프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로를 가든지 이 어떤 R이라고 하는 경로에서 마그네틱 필드가의 효과는 여기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페이즈 시프트를 똑같은 아까 파일 한번 썼는데 파일 AB라고 부르죠. 자, 이 페이즈 시프트의 효과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결국 이 람다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그러니까 위의 경로하고 아래 경로를 그러니까 경로차는 지금 따지지 말고요. 요 마그네틱 필드에 의한 효과만 따지면 이게 마이너스 h 바 c분의 2에 그러니까 람다 이렇게 씁시다. 람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A하고 이런 관계가 있었으니까 이걸 다시 쓰면은 어떤 R에 대해서는 AR을 선적분한 것과 다른 변수를 써야겠죠. dr 프라임 x라고 합시다. 프라임 쓰지 말고 이것과 동일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위의 경로하고 경로의 그 마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로차는 요 페이지 팩터 마이너스 h 바 c분의 2에다가 요거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경로 1 ax dx 빼기 차이를 구해야 되니까 똑같은 걸 해주면 되는 건데 요건 경로 2에 대해서 자,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결국엔 이제 카운트 클럭 와이즈로 한번
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을 우리가 기준으로 하면은 이가 다른 게 아니라 요게 있는 게 마이너스의 a 한 바퀴 돌린 자 그런 형태가 되겠고 결국에는 h 바 c분의 2의 인티그랄의 a dx인데 자 이건 우리가 스톡스 theorem 쓰면 델 크로스 a하고 도트 면적분이라고 하면 이제 요 위로 하는 면적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자 그런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마그네틱 필드고요. 자 이거는 마그네틱 플럭스의 정의가 되죠. 자 따라서 이게 h 바 c분의 2의 파이고 이게 마그네틱 플럭스와 차지의 곱의 함수가 되고요. 자 이게 그러니까 인터피어런스 프린지에 나타나게 되겠죠. 패턴에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그 같은 위치에서 마그네틱 그러니까 위치를 바꾸면 경로차 때문에 그 이 인터페어런스 패턴이 나타날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떤 뭐 그 마그네틱 필드가 0일 때 이런 패턴이 나타났다고 합시다. 마그네틱 필드가 0일 때 가운데 뭐 예를 들면 이게 이런 게 나타날 텐데 자 근데 마그네틱 필드를 가하게 되면은 얘가 쉬프트가 돼서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B가 예를 들어 0이라고 하고요. B가 0이 아니면은 얘가 어떤 방향으로든 쉬프트가 일어날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카피를 시켜서 복제를 해서 뭐 이렇게 쉬프트가 일어나겠죠. 색깔을 바꾸고 스타일도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색깔을 바꿉시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쉬프트가 일어나겠죠. 이거는 B가 0이 아닐 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플럭스가 0이 아닐 때 정확히 말하면 자 이걸 우리가 아론폼 이펙트라고 부르죠. 아론오프폼 이펙트라고 부르고요. 특별히 이제 마그네틱 또는 이제 벡터 아론폼 이펙트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자, 실제로 이 실험은 많이 구현이 됐는데 아이디얼 완전히 힘이 없는 그러니까 로렌츠 포스가 없는 아이디얼 그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구현한 것이 뭐 많지는 않은데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토노무라 일본 사람이죠. 1986년도 익스페리먼트. 그래서 구현이 된 바가 있고요. 뭐 폴스 프리가 아닌 상황에서 구현된 건 아주 많고요.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이 의미를 좀 더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칼라 아론폼 이펙트다. 우리 AB라고 부를게요. 지금부터 아론폼 이펙트를 AB 스칼라 AB 이펙트 또는 일렉트릭 AB 이펙트라고 부르는 것인데 자 같은 비슷한 상황이에요. 비슷한 실험을 하는데 여기 이번에는 그 마그네틱
그 필드 대신에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힘은 여전히 없는 상황인데 포텐셜, 일렉트릭 포텐셜의 두 개의 차이를 주는 그런 실험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좀 그림을 약간 여기 지금 경로차는 필요가 없고, 자 이게 뭐 예를 들면 여기 패러데이 케이지 같은 걸 갖다 놔서 여기 뭐 한쪽에만 실제 실험 상황에서 한쪽에만 놔도 되는데 뭐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그냥 그 논의를 위해서 양쪽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래서 뭘 하냐면 이제 웨이브가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 이게 이제 이쪽에서 예를 들어 2번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들어가 있을 때 포텐셜을 바꿔줘요. 이쪽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위쪽의 포텐셜을 V1이라고 하고 아래쪽을 일렉트릭 포텐셜을 V2라고 합시다. 일렉트릭 포텐셜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패러데이 케이지를 패러데이 케이지 같은 걸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 마그네틱 필드는 다 쉴딩을 하고 패러데이 케이지를 이용해서 포텐셜을 바꿔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은 이 슈레딩거 방정식 역시 기술이 될 거고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si 이퀄 이번에는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가 h0라고 그냥 쓰고 v는 뭐 r의 함수고 t의 함수일 수 있기도 하겠죠. 그냥 v라고 씁시다. 이렇게 psi라고 쓰고 물론 h0는 여기서 그냥 키네틱 파트를 얘기하는 거. 2n분의 마이너스 IH 바의 그라디언트의 제곱 이걸 의미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도 똑같은 종류의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 비슷한 종류의 게이지 트랜스폼을 하는데 어떤 걸 하냐면 V를 없애기 위해서 V를 V 프라임이라고 하고 있는 V에다가 빼기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람다를 쓰고 그 다음에 psi 프라임에 여기 원래 여기도 psi에다가 익스포넨셜 x 마이너스 h분의 i의 2의 람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렇게 쓰고 나면 여기서 그 다음에 람다는 이제 물론 rt의 함수고요. 자 이렇게 쓰고 나면 여기서 방정식을 이제 다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일단 라운드 psi 프라임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다른 게 아니고 psi를 미분한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두 번째 페이즈 팩터를 미분한 게 있으니까 h분의 i에 2하고 라운드 t분의 람다에 대한 미분이 있고 여기에다가 psi 쓰고 익스포넨셜 똑같은 페이즈 팩터가 붙고요. 그대로 복사해서 집어넣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IH바를 붙이면 그대로 여기에는 IH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si가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그쵸? i에 마이너스 i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고 h번은 캔슬이 되고 2하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람다하고 psi 한 다음에 요 익스포넨셜 팩터, 페이스 팩터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 그런데 여기서 요 값은 아까 구했으니까 요거는 H0 플러스 V의 F사이죠. 원래 실현된 거 방정식이니까 트랜스폼 하기 전에. 자, 근데 이게 여기에다 2를 써야 되죠. 자, 2 이렇게 써야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람다가 근데 뭐랑 같냐면은 자, 얘를 0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역시 스칼라 펑션을 이용을 해서. 자, 그러면은 얘가 다른 게 아니라 얘가 얘가 바로 이걸 플러스를 해야 되겠네요. 이게 그럼 마이너스 V가 돼가지고, 자, 요 두 항이 캔슬이 되게 됩니다. 서로 캔슬이 되고,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페이즈 팩터를 걷어내고 나면은 라운드 프라임이 그냥 H0의 psi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외부 일렉트릭 포텐셜이 없는 경우의 해밀토니안, 그러니까 슈르딩거 방정식과 동일하고. 자, 근데 대신에 이 V 스칼라 포텐셜의 모든 효과는 psi 프라임에 들어간 거죠. psi 프라임에서 특히 요 페이스 팩터에 다 들어가요. H 바 I 2의 람다. 자, 그래서 이 페이즈 팩터는 결국에는 1번과 2번의 페이즈 팩터를 차이를 구하면은 이게 페이즈 시프트가 H 바 마이너스 H 바분의 1에 람다 2하고 빼기 람다 1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개 빼고, 뭐 부호는 사실 중요하진 않지만, 자, 이게 2번 경로하고 1번 경로의 이 람다의 차이에서 페이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다시 쓰면은 이게 근데 람다가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람다가 마이너스 v하고 동일했으니까 람다는 마이너스의 v의 dt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얘는 경로에 결국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고 2번 경로에서의 vdt 빼기 1번 경로에서의 vdt가 되고, 자, 이게 결국에는 루프는 물론 타임 인티그랄을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루프 인티그랄로 바꿀 수가 있고요. 경로니까 얘를 그냥 마이너스 h 바분의 1에 뭐 이렇게 써도 되겠다. 자, 그러니까 이 포텐셜의 차이에 의해서도 페이지 시프트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실험적으로 관측된 적이 없어요. 정확히 이 상황에서. 자, 실험적으로 관측된, 물론 2가 0, 그러니까 폴스 프리한 상황에서 관측된 적이 없다는 뜻이고요. 기술적인 문제인데, 왜냐하면 여기 포텐셜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지나가는 시간 동안에. 그래서 일렉트론 웨이브가 여기 있을 때 포텐셜을 켰다가 다시 꺼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관측된 적은 없고요. 물론 이제 포텐셜 프로파일에 있어서 포텐셜 차이가 생기니까 그냥 DC로
측정을 하면 되긴 하는데 그 경우는 일렉트릭 필드가 항상 존재를 하죠. 자,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 아이디얼한 아로폼 이펙트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요 스칼라 AB 이펙트는 실제로는 관측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이 지금 아로폼 이펙트의 결과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좀 따지고 넘어갈 게 있는데 뭐 결과는 간단하지만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이미 한 얘기지만 입자하고 차지죠. 파티클하고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가 일렉트릭 필드 혹은 마그네틱 필드가 그 오버랩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클래시컬 일렉트로다이내믹스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no classical effect.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자역학 방정식에서는 이 간섭 무늬가 아로폼 효과가 나타난다. 이 직접 터치하지 않는 매그네틱 필드 혹은 일렉트릭 필드가 이 입자의 간섭 무늬를 만들어낸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물리적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근데 이걸 잘 보면은 이 슈레딩거 방정식은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양자역학에서 로컬이긴 하지만 그 다음엔 그 A하고 V가 포텐셜이 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게 클래시컬 그러니까 로렌츠 폴스 클래시컬 이퀘이션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렇게 쓰는데 로컬 이퀘이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게 라운드의 psi도 어떤 특정한 시간과 위치와 시간에서의 psi고 여기에 있는 오퍼레이터들도 이건 그냥 미분 오퍼레이터고 마이너스 미분 오퍼레이터도 당연히 로컬하게만 적용이 되는 미분 오퍼레이터죠. C분의 2의 A에 여기도 위치와 시간의 함수고 스퀘어 더하기 V에 여기도 R과 T의 함수고 이렇게 한 다음에 psi R n T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어디를 보더라도 이 방정식은 로컬이에요. 그러니까 로컬이라는 얘기는 여기 RT만의 함수라는 거죠. 웨이브 펑션이나 이 오퍼레이터들이나 다 포텐셜이나 다. 자, 근데 문제는 A나 V가 그 로컬리 디파인된 양이 아니란 말. not locally defined. 이 값이 결정된 게 아니고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얼마든지 다른 값으로 바뀔 수가 있는 그런 양이어서 그 완전한 이 로컬한 의미에서의 물리량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locally defined physical quantity가 아닌 거죠. 가 아닌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여기서 질문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이 차지하고 Q, 일렉 E하고 차지, 마그네틱 플럭스 또는 일렉트릭 필드 하고 B 또는 E는 어디서 어떻게 어디에서 상호작용을 하는가. 자, 이게 그 약간 전통적인 전통이라고 하는 건 계속 바뀌긴 하지만 현재 상태의 그러니까 주된 사람들의 생각은 뭔가
이 로컬 어카운트가 안 되고 뭔가 미스테리어스 양자역학의 어떤 그 좀 기묘함의 한 가지 예로 파악을 하는 경향이 높죠. 근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 질문이 분명히 렐러던트한 질문, 이 분명히 중요한 질문이고 얘는 어떻게 어디에서 상호작용을 하는지 우리는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설명이 안 되면은 역시 로컬리티 프린시플이 다시 로컬리티 프로블럼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또는 로컬리티 프린시플이 그러면 깨졌느냐. 자, 이 로컬리티 프로블럼을 오랫동안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은 이 강좌를 하는 주된 목적 중에 하나였고요. 우리가 이 강의 시리즈, 앞에 시리즈, 이 로컬리티 강의 시리즈에서 이 문제를 다뤘었고, 이 렉처, 네 번째 렉처를 보면 소위 말하는 뉴턴스 에이전트, 그러니까 뉴턴이 이 그래비테이셔널 포스를 발견을, 만유 인력이라고 부르는 유니버설 로우 오브 그래비테이션을 발견을 하면서 스스로 가졌던 의문이에요. 도대체 이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서로 다른 메터들이 어떻게 즉각적으로 작용을 하느냐, 힘을 줘서 다른 거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그 질문이고, 그 에이전트가 뭐냐 하는 질문을 했었죠. 그에 대한 얘기고, 우리가 이 그래비테이션과 일렉트로다이내믹스를 하다 보니까 결론을 내렸어요. 사실 로컬리티 프로블럼은 필드 또는 그 중력에서는 스페이스 타임 커버처로 다 해결이 되죠. 여기 in 클래시컬 피직스인데, 여기 클래시컬이라고 부르는 거는 퀀텀이 아닌 것, 퀀텀이 아닌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아닌. 자, 일반 상대론, 특수 상대론, 전자기학을 다 포함한 양자역학이 아닌 그런 모든 물리학을 다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방금 봤듯이 이 로컬리티 프로블럼이 이 아론폼 이펙트를 통해서, 물론 아론폼 이펙트뿐만은 아니지만 다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을 방금 봤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하고 전하가 직접 오버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두 개는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간헐적으로 계속 다시 나오게 될 거고요. 조금 다른 면에서는 이게 또 중요한데, 아까 이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슈레딩거 방정식이 이 어떤 종류의 트랜스폼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물리적으로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이냐 하면 사실 상상하기 굉장히 불가능한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이지만 수학적으로는 명확한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자, 이 명확한 트랜스포메이션이고, 어떤 종류의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이 변화가 없다면은 시메트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시메트리를 우리가 게이지 시메트리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좀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